처음 그 남자를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 빛바랜 간판 불빛이 깜빡이던 제 작은 호텔에 그는 폭풍우에 젖은 모습으로 들어왔죠. 2달만 묵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한국인 IT 전문가. 그가 떠난 날 저는 모든 것을 잃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지켜온 이 작은 해변 호텔,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삶의 증거였던 곳을요. 하지만 그가 남긴 한 장의 편지가 제 세상을 바꿨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없이 행동하는 남자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텔아비브 해변가, 우리가 서로의 체면을 지켜준 60일간의 기록을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지중해의 붉은 새벽빛이 제 방을 채우기도 전에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죠. 습관이 된 겁니다. 아니, 살아남기 위한 규칙이라고 해야 할까요? 텔아비브 남부 해변가, 이곳에 샬롬 베이인이라는 작은 호텔이 있습니다. 간판은 색이 바랬고 외벽 페인트는 바닷바람에 벗겨져 있죠. 16개의 방 중 절반은 비어있고 에어컨은 가끔 이상한 소리를 내며 배관은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 전부입니다. 한나, 이번 달도 세금 고지서가 왔어.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가면 항상 그곳에는 붉은색 고지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 수도세, 전기세 모두 쌓여 있죠.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건물을 정리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촌 루스가 찾아와 이제 그만 정리해라고 말하던 날 저는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하지만 이 호텔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10년 전 제 남편 다니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제게 남은 유일한 삶의 증거였어요. 결혼 선물로 시어머니가 주신 이 건물,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한나, 내가 여기서 다시 일어서야 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손님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전통 샥슈카와 신선한 피타빵, 각종 딥과 샐러드. 이것이 제가 10년간 매일 아침 지켜온 의식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휴가를 즐기러 온 관광객들이에요. 유럽에서 온 젊은 배낭여행객들, 가끔씩 오는 비즈니스 여행자들까지. 그들은 제 식탁을 통해 이스라엘의 따뜻함을 느끼고 떠났죠. 이번 달도 버티면 되겠지. 매달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는 이 호텔을 잃을 각오를 했습니다. 건물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으니까요. 대형 리조트들이 들어서며 저희 같은 작은 숙소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금은 연체되기 시작했고 제 체면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 2달. 딱 2달 묵고 간 한국인 손님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프로젝트 차원 IT 전문가라고 소개했지만 돌아간 뒤에야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제 호텔, 제 삶, 그리고 제 체면까지 지켜줬다는 사실을요. 겨울 폭풍이 지중해를 강타하던 어느 저녁 9시 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주방에서 내일 아침 준비를 하고 있던 저는 젖은 손을 수건에 대충 닦고 전화를 받았죠. 한나? 모셰야. 오랜 단골 손님인 택시기사 모셰의 목소리였습니다. 65세의 그는 때때로 제게 손님을 소개해주곤 했어요. 방 하나 비어있지?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오늘 당장 잠자리가 필요해. 괜찮은 사람 같아. 벤구리온 공항에서 태워왔는데 예약했던 호텔이 오버부킹 됐다더군. 이 폭풍우 속에서 갈 데가 없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수기라 방은 남아돌았지만 갑작스러운 손님은 항상 부담스러웠죠. 그래도 모셰가 보증하는 사람이니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네, 해변뷰 203호 비어 있어요. 30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건 비에 젖은 머리카락과 상쾌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김현우입니다. 현우라고 불러주세요. 첫인상은 단정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43살이라고 했지만 깔끔한 외모와 선명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그의 여행 가방은 고급스러웠고 노트북 가방과 작은 서류 가방도 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자주 오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텔아비브 테크 프로젝트 때문에 왔어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전문가다운 정확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방 열쇠를 건네며 설명했죠. 아침은 7시부터 10시까지 드실 수 있어요. 세탁은 1층 뒤편에서 가능하고 수건은 매일 갈아드립니다. 그때 현우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2달 계약 가능한가요?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2달이라니. 오랜만에 듣는 장기 투숙이었어요. 요즘 같은 때의 안정적인 수입은 천금과도 같았습니다. 물론이죠. 장기 투숙은 할인도 가능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가 끝나자 짐을 들고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죠. 뒷모습을 보니 어쩐지 단단하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사람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는 정말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안정된 마음으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2달치 고정 수입이 생겼으니 당장의 세금은 해결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현우 씨와의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그 2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습관처럼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이 조용했지만 손님들을 위한 아침 준비는 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토마토와 고추를 다져 샥슈카 소스를 만들고 피타빵을 굽고 각종 딥을 준비하는 일은 1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은 제 일과였어요. 향긋한 샥슈카 향이 부엌에 가득할 무렵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현우 씨였어요. 아직 새벽 6시 30분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일찍 내려왔네요. 현우 씨는 단정한 셔츠와 캐주얼 바지 차림이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과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아니에요. 손님들 아침은 7시부터지만 먼저 드셔도 괜찮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를 위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뜨거운 샥슈카에 계란을 깨넣어 함께 익히고 갓 구운 피타빵, 신선한 딥과 샐러드까지. 식탁에 아침상을 내려놓자 현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지만 그의 반응이 왠지 기분 좋았어요. 다른 손님들은 대부분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했으니까요. 현우 씨는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샥슈카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피타빵으로 소스를 찍어 먹더니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여행 책자에서 읽은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혼 이후 10년 동안 누구도 제 음식을 그렇게 진심으로 칭찬한 적 없었어요. 저는 그저 낡은 해변 호텔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일 뿐이었죠. 제 음식에 대한 진심 어린 칭찬은 오래전에 제 삶에서 사라진 기억이었습니다. 정말요? 샥슈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침 음식이에요.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조합을 맛볼 수 없어요. 토마토 소스와 계란이 이렇게 어울릴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감탄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의 한국에서의 삶은 어떨지, 왜 혼자 이 먼 이스라엘까지 왔는지. 하지만 더 질문하진 않았습니다. 손님의 사생활은 존중해야 했으니까요. 천천히 드세요. 저는 다른 준비할 게 있어서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갑자기 복받치는 감정을 숨기고 싶었어요. 그의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이 제 심장을 두드렸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부심을 깨웠죠. 그렇게 우리의 아침 루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계도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현우 씨는 어김없이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하던 그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그를 위한 아침상을 준비하고 그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식사를 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예의는 정확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자기 그릇을 직접 싱크대로 가져와 씻으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제가 말해도 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받기만 하는 건 싫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과 함께 설거지를 한다니 10년 호텔 운영 중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현우 씨의 일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발해 늦은 밤 9시나 10시에 돌아오는 그의 하루는 고단해 보였어요. 때로는 지친 표정으로 돌아왔지만 항상 예의 바른 미소를 잃지 않았죠. 오늘도 힘든 하루였나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 물었습니다. 현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네. 텔아비브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오래된 도시 시스템과 새로운 기술을 연결하는 게 쉽지 않네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상황을 털어놓고 싶어졌어요. 저도 여기서 매일 비슷한 문제와 싸우고 있어요. 건물은 낡았고 수리비는 계속 늘고 손님은 줄어들고. 제 말에 현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건물 역사가 있어 보여요. 네, 거의 50년 됐어요. 사실은. 저는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호텔은 큰 리조트 체인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은행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하고 사초는 팔라고 압박하죠. 사실 호텔 문 닫을 준비도 했었어요. 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말했나 싶어 머쓱해졌을 때 그가 입을 열었어요. 오래된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곳에는 대형 리조트에는 없는 영혼이 있어요. 제가 IT 분야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거죠.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왠지 힘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듣고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준 것이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현우 씨가 들어온 뒤로 저는 갑자기 이 건물을 놔줄 수 없게 됐습니다. 전에는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했는데 이제는 뭔가 지켜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았어요. 왜였을까요? 아마도 누군가가 이곳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해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마주하는 시간, 그것은 제게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챙기는 게 오랜만이 아니라 누가 내 옆에 앉아주는 게 오랜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날은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 소리가 호텔을 적시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11시 40분, 모든 손님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엌 정리를 마치고 불을 끄려 했어요. 그런데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현우 씨가 테이블 앞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거든요. 정장 차림에서 편안한 티셔츠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로젝트 보고서를 끝내야 해서요. 방에 있으니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옆에 놓인 컵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차인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손님과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 있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피로 속에서도 따뜻함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도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좋아요.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부엌에는 우리 둘뿐이었어요. 현우 씨는 천천히 차를 우려 제게 건넸습니다. 한나 씨, 이 호텔을 오래 하셨나요? 10년이요.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부터요. 혼자서요? 쉽지 않았겠네요. 그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졌어요. 남편은 건축가였어요. 1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이 호텔은 결혼 선물로 시어머니가 주신 거였죠. 처음에는 예쁘게 꾸며서 함께 운영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버티고 있습니다. 현우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죠. 하지만 정작 제 삶의 시스템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 씨의 눈에는 깊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2년 전 이혼했습니다. 일에 너무 몰두해서 아내와 딸에게 소홀했죠. 지금 딸은 초등학생인데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해외 출장이 많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 건물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늙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저도 무너져요. 제 말에 현우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 한국에서의 생활, IT 전문가로서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이스라엘에서의 삶, 호텔을 지켜온 시간들에 대해 말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손님과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게 된 동반자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좀 피곤했지만 어젯밤 현우 씨와의 대화가 마음에 남아있어 기분은 좋았어요. 부엌으로 내려가는 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지중해의 새벽 바다는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부엌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된장국 냄새였어요. 평소 제가 준비하지 않은 냄새였죠. 어리둥절한 채로 더 안으로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 냄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식지 않은 채로요. 냄비를 조심스레 살펴봤습니다. 안에는 구수한 된장국이 있었어요. 두부와 버섯, 파가 들어있는 전형적인 한국식 된장국이었죠. 한국 음식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냄비 옆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깔끔한 영어로 적힌 글씨였습니다. 허락 없이 부엌을 사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식 아침입니다. 함께 드세요. 저는 그 쪽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 씨가 새벽에 일어나 만들어 놓고 다시 올라간 것이 분명했어요. 손님이 주인을 위해 음식을 만들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숟가락으로 한 입 떠서 맛을 봤습니다. 구수한 맛과 깊은 풍미가 입안에 퍼졌어요. 그 순간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밥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밥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제게 뭔가를 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늘 저 혼자 주고 혼자 챙기고 혼자 버텼죠.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아니, 울면 안 돼요. 내 체면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어요. 오랫동안 얼어있던 감정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현우 씨가 평소보다 일찍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고 그의 된장국도 함께 올렸어요. 된장국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별거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받은 음식이라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현우 씨는 저의 감정을 알아챈 듯 했지만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그 된장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생각했다는 증거였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위로였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누군가의 따뜻함에 목말라 있었는지를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현우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요? 매일 제가 준비하는 이스라엘 음식을 먹지만 그에게는 분명 그리운 한국 음식이 있을 텐데요. 현우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은 뭘 먹어야 힘이 나요? 한국에서 자주 먹던 음식이요. 현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김치찌개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소울푸드죠. 특히 출장이 길어질 때면 항상 그리워지는 맛이에요. 그의 눈빛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오늘은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외출해야 해요. 사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계획이 있었거든요. 현우 씨가 일하러 나간 후 저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텔아비브에는 작은 한인마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한인마트에서 김치, 고춧가루, 두부, 그리고 각종 양념을 샀습니다. 가게 주인은 제가 김치찌개를 만들려 한다는 걸 알고 간단한 조리법을 알려주었어요. 한국인 남자친구를 위한 거예요? 아니요, 손님을 위해서요. 돌아오는 길 휴대폰으로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며 조리법을 익히고 연습까지 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맵게 만들었지만 두 번째는 그럭저럭 괜찮은 맛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김치찌개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김치찌개인가요? 네, 어제 배워서 만들어 봤어요.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우 씨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한국 맛이에요. 제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그의 기쁜 표정을 보니 노력한 보람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현우 씨는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장을 본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을 준비하겠습니다. 한나 씨가 김치찌개를 해주셨으니 저도 뭔가 해드려야지요. 그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불판을 달궈 고기를 굽고 각종 야채와 양념을 준비했죠. 그가 만든 것은 한국식 불고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날 가족들이 모여 먹어요. 제 나름대로의 감사 표현입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그가 만든 불고기를 먹으며 저는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느꼈습니다. 서로의 음식을 배우고 서로를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것. 그것은 말로 하는 사랑 고백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점점 더 서로의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한국 요리법을 배우고 현우 씨는 제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텔아비브의 작은 유대인 공동체에 이상하게 퍼졌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청소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사촌 루스의 목소리였어요. 한나, 어디 있어? 급히 복도로 나가보니 루스가 얼굴이 상기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52세의 그녀는 항상 제게 이 호텔을 팔아라고 압박해왔어요. 건물 소유권의 일부가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무슨 일이야, 루스? 한나, 이건 더 안 되겠다. 혼자 사는 과부의 호텔에 동양 남자 들락거린다 얘기 회당에서 다 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무슨 소리야? 그냥 장기 투숙 손님일 뿐이야. 손님? 매일 아침같이 밥 먹고 저녁에는 웃음소리 나고 이웃들이 다 봤다고. 루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사적인 일에 왜 간섭하는 거야? 사적? 이건 우리 가족 재산 문제야. 어차피 곧 팔릴 건물이야. 내가 이상한 소문까지 만들 거 뭐 있냐? 랍비도 그러셨어. 다니엘이 떠난 지 10년이나 됐으니 내가 새 삶을 시작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는 안 돼. 루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이 건물을 큰 리조트 체인에 팔고 싶었던 거예요. 제 평판을 이용해 압박하고 있었죠. 나이도 45이나 됐으면서 체면 좀 챙겨. 다니엘의 어머니가 이런 꼴 보면 뭐라고 하겠어? 그녀의 말이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체면. 맞아요. 제게 남은 것은 체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루스, 이건 정상적인 비즈니스야. 그분은 정상적인 장기 투숙 손님이고 내 영업 방해하지 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제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 씨였어요.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죠. 그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루스는 현우 씨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 은행 대출금 연체되면 어차피 이 건물은 끝이야.
그렇게 말하고 루스는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호텔 전체에 울렸어요. 현우 씨와 저는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손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해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곤란해지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현우 씨가 제게 한 부탁이 제 인생을 바꿉니다.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현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한나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손을 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오늘 일,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루스는 항상 그래요. 하지만 제 때문에 더 곤란해지신 것 같습니다. 현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나갈까요? 다른 숙소를 알아볼게요. 저 때문에 곤란해지시면.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가 떠난다고요?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 동안 함께 했던 시간들, 아침 식사, 저녁의 대화들. 그것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현우 씨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소문이. 상관없어요. 그런 소문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돈 내고 쓰는 방이 아니에요. 당신은 제 편입니다. 그 말은 사실상 저희 사이의 관계를 공식화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 거였어요. 현우 씨의 표정이 살짝 무너졌습니다. 그의 눈에 감정이 깃들었어요. 한나 씨, 이 호텔은 제 전부예요. 제 인생이고 제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 일부가 됐어요. 제 말에 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게 고개를 숙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아있겠습니다. 현우 씨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제가 한나 씨에게 폐 끼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말로만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달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계약 종료 3일 전 달력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곧 현우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 씨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한나 씨,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텔아비브의 유명한 공예품인 함사 장식이었습니다. 푸른 바다색 유리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손 모양의 장식품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받은 정,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현우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오늘 저녁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요. 부엌으로 현우 씨를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정성껏 준비한 한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까지. 전부 제가 한 달 동안 배워서 만든 한국 요리였습니다. 이건 현우 씨는 놀란 표정으로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음식이에요. 맛은 잘 모르겠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은 잔치처럼 풍성했지만 둘 다 말이 적었어요. 이별을 앞둔 무거운 공기가 우리 사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아요. 현우 씨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식사를 마칠 무렵 현우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한나 씨, 부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다른 장기 투숙객이 오면 부탁인데 저처럼만 대해주지 마세요. 저를 첫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남겨주세요. 그 말은 사실상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말이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장기 투숙객은 오지 않을 테니까요. 어떤 의미인지. 당신이 떠나면 이 호텔도 끝일 거예요. 루스 말대로 은행 대출금을 더 이상 갚을 수 없으니까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심장은 아팠습니다. 현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호텔은 한나 씨의 전부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10년 동안 버텼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남은 시간을 아끼려는 듯이요. 이틀 후 현우 씨는 떠났습니다. 아침 일찍 짐을 들고 현관에 서 있는 그를 배웅했어요. 한나 씨, 정말 감사합니다. 2달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한국에 돌아가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작별 인사도 눈물의 포옹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인사만이 오갔을 뿐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탄 택시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끝난 사랑 이야기 같죠? 아닙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현우 씨가 떠난 후 호텔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203호는 비어 있었고 그 방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때때로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흔적은 없었지만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죠. 아침이 되면 저는 습관처럼 2사람 분량의 아침을 준비하다가 멈췄습니다. 텅 빈 의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함께 식사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혼자였던 10년을 어떻게 견뎠지?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2달 동안의 따뜻함을 경험한 후 다시 혼자가 된다는 건 더 큰 외로움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루스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드디어 조용해졌네. 그 한국 남자 같다며? 이제 정리하자. 다음 주에 계약서만 쓰면 돼. 리조트 회사가 이미 관심 있어 해. 내게 충분한 보상금을 줄 거야. 사실상 호텔을 빼앗길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은행 대출금은 연체되었고 세금 고지서는 쌓여만 갔죠. 무엇보다 저를 지탱해주던 의지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루스. 다음 주에 만나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텔아비브의 하늘은 맑았고 지중해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우 씨가 묵었던 203호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방에서 그와 나눈 대화들, 그가 남긴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맛있네요. 여행 책자에서 읽은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그의 첫마디가 생각났습니다. 10년 만에 누군가가 제 음식을 진심으로 칭찬해준 순간이요. 그 기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데 우편함에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봉투가 꽂혀 있었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니 한국에서 온 우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 호텔 간판을 내릴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에 한 통의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공식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는 손글씨로 쓰여 있었고 보낸 사람은 김현우였습니다. 코엔 씨, 잘 지내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다시 회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 호텔은 그냥 잠만 자는 데가 아니었다. 그건 그 사람의 삶이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조금 움직였습니다. 저는 의아함을 느끼며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저희 회사가 텔아비브 관광청과 협력하여 디지털 문화 관광 플랫폼 프로젝트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협력 호텔로 샬롬 베이인을 지정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이제부터 귀하의 호텔은 테크 관광객들을 위한 공식 숙박시설이 되며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것입니다. 편지와 함께 있던 서류를 살펴보니 정말로 기업 협력 계약서였습니다. 현우 씨의 IT 회사와 텔아비브 관광청 간의 공식 계약이었어요. 저는 놀라움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촌분도 함부로 건물을 처분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제 샬롬 베이인은 공식 관광 플랫폼 프로젝트의 일부가 됐으니까요. 만약 함부로 팔면 계약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현우 씨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가 떠나면서도 제 호텔과 제 삶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코엔 씨, 저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행동으로 지켰습니다. 그 건물, 이제 아무도 함부로 못할 겁니다. 제가 다시 텔아비브에 가면 이번엔 제가 아침을 차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드시고 버티고 계십시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김현우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현우 씨는 그냥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삶을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제가 체면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조용히 뒷정리를 해준 거였죠. 다음 날 루스에게 전화했습니다. 루스, 미안해. 호텔 정리 이야기는 취소야. 뭐? 왜 갑자기? 샬롬 베이인이 텔아비브 디지털 관광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거든. 공식 계약서도 있어. 이제 이 호텔은 안정적인 비즈니스가 됐어. 루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왔다가 계약서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재개발 계획은 물 건너간 거였어요. 저는 그 편지를 부엌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 편지를 보며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직 이 건물 제 손에서 안 뺏길 겁니다. 솔직히 말하죠. 저도 이제 기다립니다. 누가 나를 지켜준다고 말해준 건 10년 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한 달 후 첫 번째 IT 개발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현우 씨의 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우 씨가 곧 텔아비브로 다시 올 거라고요. 이번에는 6개월 프로젝트로 말이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2사람 분량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언젠가 그가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해줄 겁니다. 당신은 그냥 손님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제 인생을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텔아비브 해변가 작은 호텔의 간판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외로움이 아닌 기다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체면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바다의 색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창문을 열 때 마주하는 지중해의 바다는 이제 더 깊고 선명한 푸른색을 띠고 있어요. 마치 새로운 희망처럼 시간이 지나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지 딱 3개월 만이었습니다. 텔아비브의 따뜻한 봄이 시작될 무렵 그가 약속대로 돌아왔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내려가던 중 현관 앞에서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그 실루엣은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현우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과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문 앞에 서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새벽 5시에 일어나시나요? 현우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실제로 여기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약속했잖아요. 이번엔 제가 아침을 차리겠다고. 그는 쑥스러운 듯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현우는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의 가방을 들고 호텔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번엔 203호가 아니라 새로운 방을 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래 있을 예정이에요. 6개월 계약이니까.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6개월이라니. 오랜 시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짧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손님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아침 현우는 약속대로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한국식 간단한 된장국과 반찬, 그리고 갓 지은 밥까지.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3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 저는 호텔이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말했어요. 처음 며칠은 아직도 당신이 준 편지를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설명하는데 모두가 동의했어요. 이 호텔이 우리가 찾던 바로 그곳이라고요. 그의 말은 단순히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란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샬롬 베이인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는 여전히 소박했지만 내부는 점점 현대적으로 바뀌었어요. 프로젝트를 위해 온 IT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팅 전문가들이 호텔을 채웠고 회의실로 개조한 1층 공간에서는 매일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와 기술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 날 저녁 현우가 1층 로비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로비는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는 디지털 교육센터가 되었어요. 전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겠죠. 제가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감히 그런 자리에서 발언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디지털로 보존하면서 전 세계에 알리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단순히 웹사이트 개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종합 플랫폼이 되었어요. 샬롬 베이인은 그 중심에 있었고 낡은 건물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내부의 첨단 기술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 폐업 직전의 낡은 호텔이었던 곳이 이제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으로 불렸어요. 지역 신문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고 심지어 랍비도 이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루스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호텔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보고 태도가 바뀌었어요. 한나, 솔직히 말할게. 난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어. 어느 날 루스가 차를 마시러 왔을 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봐. 내가 맞았어. 이 호텔은 정말 특별한 곳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 속 오랜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와 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했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어요. 그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저는 호텔 운영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어느 날 현우가 태블릿을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한나 씨, 이것 좀 봐주세요. 화면에는 샬롬 베이인의 새로운 앱이 열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예약 시스템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 전통 음식에 관한 정보가 담긴 종합 가이드였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 샬롬 베이인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문화 경험의 중심이 될 거예요. 이 앱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방문할 수 있게요. 그의 말처럼 호텔은 점점 변화했습니다. 빈 방들은 각각의 특색을 가진 공간으로 리모델링 되었어요. 이스라엘 전통 공예를 전시하는 방, 디지털 문화 체험이 가능한 방, 지역 음식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방까지. 투숙객들은 이제 단순히 휴식을 취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체험하러 왔습니다. 이건 당신 아이디어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지켜온 것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이 호텔에서 제가 느낀 진정성과 따뜻함,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그저 생존을 위해 버텨왔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깨달음이 왔어요. 매일 밤 우리는 옥상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우리의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은 없나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계약은 6개월이지만 제가 여기서 찾은 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의 눈빛이 제게 향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샬롬 베이인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디지털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열렸고 금요일 밤에는 안식일 식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 행사가 열렸어요. 호텔은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젊은이들의 참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실리콘밸리로 가려던 청년들이 이제는 지역의 문화와 기술을 배우러 호텔을 찾아왔어요. 현우의 팀은 그들에게 프로그래밍과 디자인을 가르쳤고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나 씨, 이게 바로 진정한 혁신입니다. 현우가 어느 날 설명했습니다.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그저 낡은 호텔의 과부로 여겼다면 이제는 문화혁신의 리더라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지역 모임에서 발언하기 시작했고 다른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디지털 전환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죠.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온 여성 사업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코엔 씨,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변화하고 싶은데. 제가 그녀에게 해준 이야기는 단 한 가지였어요. 당신이 지키고 있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가치를 현대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찾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현우를 생각했습니다. 5개월 차 프로젝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디지털 문화체험 앱이 공개되었고 전통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샬롬 베이인은 이제 텔아비브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의 모델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의 시어머니 사라가 방문하셨습니다. 10년 전 이 호텔을 제게 남기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셨던 분이었죠. 한나, 정말 놀랍구나. 시어머니는 호텔 안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이곳을 이렇게 보고 싶었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들은 항상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어. 그래서 이 호텔을 결혼 선물로 주었던 거란다. 넌 그의 꿈을 이루어냈어.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체면. 그동안 저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혼자 모든 것을 견디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체면은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죠. 그날 밤 현우에게 이 생각을 나눴습니다. 저는 체면 때문에 혼자 버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정말 지키고 싶었던 건 다니엘의 꿈과 이 장소에 대한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현우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전 항상 시스템의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정한 해결책은 서로 연결될 때 나온다는 걸요. 그날 밤 옥상에서 바라본 텔아비브의 별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현우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찾았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6개월이 거의 끝나갈 무렵 호텔 앞 해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디지털 문화유산 보존 선언이라는 이벤트였어요. 지역 정부 관계자, IT 기업, 문화예술인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현우는 무대에 올라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했고 이어서 저도 발표를 부탁받았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샬롬 베이인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이곳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공간입니다. 10년 전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이 호텔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자부심이라는 것을요. 박수 소리가 해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모든 것을 떠안았던 그 여자.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도움을 주고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현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딘가 진지해 보였어요. 한나 씨,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호텔 뒤편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6개월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가 떠날 준비를 한다고 말할까 두려웠습니다.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말을 이었어요. 원래는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저희 회사가 이스라엘에 지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남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나 씨가 허락한다면 말이죠. 제 눈이 커졌습니다. 현우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한나 씨, 이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현우의 눈빛에서 더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네. 함께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샬롬 베이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호텔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전통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디지털 문화센터가 되었어요. IT 교육장과 문화체험 공간이 추가되었고 지역 청년들을 위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도 마련되었습니다. 현우와 저는 유대 전통에 따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호텔 옥상에서 후파시HUPPAHR에 서로의 사랑을 맹세했고 모든 손님이 머절토브을 외치며 축하해 주었어요. 우리의 문화는 달랐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루스도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한나, 내가 옳았어. 체면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현우와 저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지중해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갈 거예요. 어디든지. 그리고 그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2개의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뭐죠? 하나는 이 호텔의 열쇠고 다른 하나는 서울 한강변에 있는 제 아파트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2개의 고향을 가진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겨졌던 저에게 이제는 2개의 집과 한 사람의 영원한 동반자가 생겼으니까요. 텔아비브의 바다가 우리의 약속을 증명하듯 잔잔히 빛났습니다. 샬롬 베이인의 간판 불빛은 이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만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혼자 버텼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은 함께 나누는 삶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현우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전문가였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제가 채워주었죠. 우리는 이제 서로의 체면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닐까요?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텔아비브의 바다처럼 때로는 거칠지만 언제나 아름다운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